안녕하세요. 김진주의 모자이크 김진주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제가 생각해 오던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가해자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왜 하필 나였을까?'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였고, 시간이 지나니까 '왜 하필 이 사람은 이렇게 된 걸까?'라는 답을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대한민국에서 흔히 말하는 이 회복적 사법을 진짜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심리학자들과 만남을 설계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걸요. 해외에서는 유가족이나 강력 사건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을 주선해 주기도 한대요. 하지만 이 특정 강력 범죄,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살아있는 경우에 이런 사례들은 여전히 드물대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라는 책을 보고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 다른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조차 우리 사회에서 흔치 않은 일인데, 관련해서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정신보건복지사인 사이토 아키요시는 강박적 성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이토 씨에게 1995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 니노미야 씨가 스스로 가해자를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모두가 이 가해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손살을 일칩니다. '아 절대 하지 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려서 '아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고정관념이 생길 정도로요. 물론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이 피해자들의 일상은 이미 더 위태롭기 때문에 딱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니누미야 씨도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다고 하는데 자신에게 떠오르는 이 수많은 질문들을 끝내기 위해서 이걸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 회차의 가해자들을 만났을 때 니노미야 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이게 모두들 당황을 했대요. 왜냐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굉장히 반가웠어요.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았고, 이게 글로나마 이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저 또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저는 가해자가 영원한 가해자이길 바라지 않고, 한 번 가해자는 어디를 가도 영원한 가해자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저도 가해자가 싫긴 하지만 지금은 증오라기보다는 '아 왜 이를 사서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지?'라는 투정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가해자가 '저보다 많이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도 있어요. 제 사람들이 안전해질 수 있다면 그가 행복해지는 것도 바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피해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가해자를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가해자들에게는 서사가 주어지면 안 되지만 누구든지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 이 가해자들의 사과는 굉장히 진실되지 못한 것 같고 와닿지 않죠. 심지어 잘못을 인정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 이 태도를 바꾸는 가해자들도 있고요. 가해자들은 체포되지 않거나 합의를 하면 이게 성공으로 여긴대요. 만약 체포됐더라도 상대방에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자신에 대한 추궁이 끝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수차례 반성을 하고 반성문을 쓴다고도 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진실되게 반성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학습된 경험이 있다면 이만큼 편리한 방법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은
피해자들에게는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해자들은 어떤 가해 사실이 끝나는 순간 종결됐다고 생각해요. 혹은 체포되고 형량을 모두 마치면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피해자들에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도통 듣지 않을 때도 있긴 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다가도 불현듯 찾아오고,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 다가오면 뭐 갑작스럽게 신체 반응을 보이는 기념일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관계와 환경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가해자의 반성문을 보면서 '화가 났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기억을 빨리 잊고 싶다는 마음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마찬가지래요. 가해자들은 기억의 망각을 통해서 사건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에도 이 수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고 해요. 피해자는 수많은 세월 동안 '왜 하필 나였을까?'라는 질문을 품고 사는데, 이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건 가해자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 역시 왜인지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 또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질문한 끝에 들어볼 수 있는 대답은 굉장히 허무할 거래요. 뭐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라도 상관없었다. 얌전하고 순종적인 것 같은 사람을 선택했다. 피해자들이 예상했던 이유와는 달리 가해자들은 자신보다 작고 약하며 지배하기 쉬운 존재를 선택한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가치 없어 보이는 경험을 겪는데요. 남자다움과 같은 이 사회적 고정관념에 묶여서 스스로를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잔데 울면 안 되지, 이런 것처럼요. 그렇게 남자답지 못하면 나약한 존재라고 믿게 되고, 이 감각의 주체성을 잃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신을 잃은 상태에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여유는 더욱 없겠죠. 인정받고 싶다는 이 승인 욕구가 '여자들은 참 일 편하게 하네. 여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편했을 건데.' 라는 질투와 부러움, 비교가 이 무의식으로 쌓이게 되면 그게 가해 행위로 발현되면서 우월감을 확인하거나 자신감을 회복하려고도 한대요. 인기 역시 승인 욕구와 연결된다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이성에게 인기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욕구가 좌절된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한대요.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아졌을 때 해소 방법을 몰라서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우리에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올바른 길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이 과거 때문에 바로잡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해자가 분명 잘못했지만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강간 신화처럼 형식적인 피해도 없고 형식적인 피해자도 없다는 것. 죄의 무게는 있을 수 있지만 범죄 피해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가해도 피해도 서로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사건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범죄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에는 가해자들의 솔직한 서신이 꽤나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 그들 역시 다시 이 사회로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판타지 소설처럼 이룰 수 없어 보이는 소망일지도 모르겠지만, 국가와 같이 제가 가해자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부는 관심이 있다면 메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회복적 사법이 가능한 나라가 될 때까지 열심히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김진주의 모자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